때는 2009년 10월 10일 새벽 4시 45분 119로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불 났어요, 불! 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눌러서 나와봤더니 반지하 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어이구, 인명피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반지하에서 이제 거센 불길이 막 치솟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층엔 두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다행히 화재가 난 집에만 불길이 있고 옆집까지는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급히 장비를 챙겨 불이 난 집으로 내려갔는데 한 중년 여성이 바지에 불이 붙은 채 아유, 현관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사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불이 났던 그 집에 있던 여성분이 바지에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 불이 나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이었나요? 안타깝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의식을 붙잡고 있던 여성이 소방대원에게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집안에 딸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어머. 화재 진압과 동시에 방에 있던 딸을 구조했는데 심하게 화상을 입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두 모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모녀가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구나. 그랬네요. 본인도 되게 다급한 상황인데 딸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아니 대체 그 새벽에 얼마나 불이 크게 났던 겁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순식간에 번진 불은요. 반지하 집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저 입구인데요. 아 저기 지금 소방관이 누군가를 사람이에요? 배단을 통해서 지금 데리고 나오는 네. 영상 같은데요? 어우 싹 다 탔네. 아이고. 아유. 거실 주방 뭐 완전 다 새카맣게 탔는데. 출동한 지 15분 만에 불을 모두 진화해서 다행히 옆집이나 위층까지 피해가 가진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방에 있는 거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서 모녀가 깨어 있었다고 해도 현관으로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아하. 추정됐습니다. 자, 그렇지.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불이 진화된 후에 곧바로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서 형사님이 과수팀과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들어간 순간 이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어머.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완료. 현장을 수색해보니 거실 쪽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이 하나 발견됐고요. 통 내부에서 휘발유가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모녀가 자는 집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야 그럼 방화였다고 이게? 와. 집안에서 범행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네, 내부가 다 타버린 데다 화재 진화 때문에 물기둥이 집안에 휩쓸어서 지문이나 DNA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화재가 나기 전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화재 원인이 유류에 의한 방화라는 것만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녀는 어떻게 됐나요? 딸은 병원에 가서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요. 아하. 어머니는 의식이 잠시 돌아왔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버티다 두 분 모두 같은 날 사망하셨고요. 하이는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딸이 당시 만으로 겨우 19살이었더라고요. 아. 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몸이 다 타. 네. 정말. 집 주변에 CCTV는 없었나요? 집 앞을 비추는 CCTV는 없었고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에 있는 방범 CCTV 한 대가 전부였는데요. 사건 발생 시각 전후 CCTV 상황을 분석하는 동안 우선 사건 당일 집에 없었던 남편을 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 남편이요? 그러면 딸의 아버지가 있었네요? 사실 이 불이 난 집은요. 부부와 사망한 딸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오. 함께 살던 부자는 화재가 난 날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는 허씨, 아들은 허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된 시간에 두 분이 집에 없었다라는 것은 외박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 씨는 수원에 있는 지인 집에 있었다고 했고요. 허구는 강원도에 놀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많이 놀라고 슬퍼했고요. 참사를 모면한 건 어찌 보면 그 다행이지만 네. 일단 가족을 잃은 심정은 아우, 이도 못하죠. 한순간. 네. 하필 또 그날 또 부자가 없는 날 그러면 일부러 범인이 아버지와 아들이 없을 때 노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녀 주변을 조사하던 형사님 귀에 이 수상한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수상한 소문이요? 그게 뭐죠? 이웃 주민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사망한 아내와 남편인 허 씨가 평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이 좋은 부부는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자기 자식 딸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렇죠. 그러기는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닐 거야, 그쵸? 네.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었나요? 허 씨가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아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돈도 집에 거의 갖다 주지 않아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고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꽤 오래 지속돼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이 하필 집에 없는 그 사이에 네. 불이 났다. 아, 뭔가 좀 공교롭긴 하지만 그래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딸이 있잖아요. 집에 설마 딸까지 있는 집에 아버지가 그럴 리는 그건 없죠.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 네. 것 같아.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허 씨 외엔 모녀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망한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딸은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터라 동네 주민들 사이에 평판도 아주 좋아서 모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네. 모녀였는데 일단은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지금 수사에 의하면 남편밖에 의심할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남편이 허 씨를 일단 일용의자로 보고 불이 난 당일 같이 있었다던 그 수원의 지인까지 다 불러서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허 씨에게서 범인의 윤곽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 희미해진다는 것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우선 당일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허 씨 말론 불이 나기 전날 밤부터 쭉 수원에 지인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수원에 있었더라고요. 혹시 휴대폰만 수원에 두고 움직인 거 아닐까 싶어 같이 있었던 지인을 분리시켜 조사했는데 사건 전날부터 당일에 대한 두 사람 말이 얼추 맞는 겁니다. 미리 입을 맞춘 건 아니겠죠?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선 티가 나기 마련인데 앞집이랑 쓰레기 문제로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과 함께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점수가 몇 대 몇이었는지까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남편분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불이 났던 그날 집에 없었던 가족이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허군도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사건 전날 주말을 맞아 친구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간 게 확인됐습니다. 불이 나기 3시간 전인 새벽 2시쯤엔 당시 한창 유행하던 미니홈피에 친구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날 친구랑 간 숙소도 확인해 봤는데 강원도에 있었던 게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래, 아들 리가 없지. 그래. 아들 리가 없지. 이제 아들의 알리바이까지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어떤 모르는 범인이 들어와서 남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일단 비명식범이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도든 뭐 성범죄가 목적이었든 아무 집이나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도 이 10m짜리 휘발유통을 들고 침입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양의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서 집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있는 가족 4명 중에 누군가를 반드시 살해해야 되겠다. 또는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망을 해도 무관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반드시 살해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몰랐던 피해자의 원한 관계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아까 그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CCTV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잡힌 건 없었나요? 신고가 들어온 지 정확히 3분이 지난 새벽 4시 48분에 CCTV에 누군가가 나타나긴 합니다. 아 그래요? 3분 뒤네요? 네. 근데 대체 이 사람은 왜 그 시간에 이러고 돌아다닌 걸까요? 왜요? 또 뭐가 있나? CCTV에 뭔가 잡히긴 잡힌 거네요?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 자전거 탄 사람 아니에요? 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네. 자전거.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반바지가 아니라 팬티바람입니다. 아니 팬티요? 팬티만 입은 거라고요, 저게? 그건 이상한데? 팬티만 입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요? 또 노출증 있는 거야, 뭐야? 선생님은 이 CCTV 화면을 보자마자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이 번쩍하고 떠오릅니다.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이요? 사건 당일 이웃 주민 중 한 분이 근처 골목에서 이상한 걸 주웠다며 소방대원에게 건네준 게 있었는데요. 불에 탄 패딩 점퍼와 운동복 바지에 슬리퍼였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방화를 저지를 때 불에 탄 자신의 옷을 인근에 버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당일에 바로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맡겨둔 상황이었고요. 야, 불에 탄 옷이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와 그러면 자전거 탄 저 남자가 팬티바람이었던 것은 불이 붙은 옷을 다 버리고. 버리고 자전거 타고 갔기 때문이다. 그 옷가지가 떨어졌던 장소가 화재가 났던 집이랑 방범용 CCTV가 있던 그 사이 골목이었거든요. 정황상 CCTV에 찍힌 속옷 차림의 자전거 탄 남자가 범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어디로 간 건지는 확인이 됐나요? 주변에 다른 CCTV가 없어서 이후 동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요. 아 야, 저것만 봐서는 남자인 것밖에 모르겠는데요. 나이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혹시 국가세에 맡긴 옷에서는 뭐 나온 게 없었습니까? DNA도 그리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범인 거라면 뭘 남기고 버렸겠냐고요. 패딩 점퍼와 바지가 오른쪽만 탄 걸로 봐서 범인이 오른손잡이로 추정됐고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동일한 유리 물질이 검출된 것 말고는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감식이 끝나고 국가수로부터 옷을 돌려받아 보니까 잘하면 옷 주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훼손되기 전에 새 옷을 보면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한때 10대 사이에서 엄청 났죠, 유행했던 엄청 났죠. 엄청나게 유행했죠. 그 브레이커. 네.
뭐 부모님들의 등골을 뺀다 그래서 불렸던 담바거든요. 맞아요. 10대들 사이에선 굉장히 열풍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열풍이었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와 추링이 바지였고요. 신발은 삼선 슬리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런 스타일을 입고 지구대나 경찰서를 드나든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중에 최근에 화상 입은 애는 없는지 탐문을 시작하고 전단지까지 배포를 했죠. 근데 10대가 저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인근 지구대에서 경범죄로 조사를 받던 한 남학생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냅니다. 응? 어? 아저씨, 저 전단지에 저건 뭐예요? 저 옷 제가 입고 다니던 건데? 어머. 무슨 소리야? 자기 옷이라고? 그 학생을 서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같이 어울려 다니는 동네 친구들끼리 돌려 입던 옷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돌려 입던 옷이었어요. 10월 초엔 본인이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입다가 또 다른 친구한테 옷을 넘겼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10월 8일이었다고 했고요. 왼쪽 어깨 쪽이 살짝 찢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불에 탄 옷도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알아봤구나. 근데 어떻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오토바이 날치기 하다 걸려서 유치장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였는데 유치장에서 나오는 날 그 친구한테 패딩을 벗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었다며 보여줬는데 같이 유치장 갔었던 친구가 빨간색 패딩 입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당일 10월 10일 불에 탄 빨강색 패딩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을 지금부터 양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군은 당시에 만 15세였습니다. 15세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또 다른 퍽치기 사건으로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폭치기 사건? 아유, 15살이? 양군을 접견하자마자 옷부터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상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팔다리에 화상을 크게 입었더라고요. 아, 당시 불이 많이 붙었었는지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이었는데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패딩도 오른쪽이 다 타고 있었잖아요. 바지도 그랬었고. 오른쪽이면 맞네요. 이 끔찍한 방화 살인범이 15살. 범행은 인정했나요? 자기가 방화를 저지른 게 맞다고 순순히 자백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맞았어요? 근데 양군의 입에서 믿기 힘든 얘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집에 불 지르라고 불 안 지르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 집 사는 형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뭐야? 아니 그 집 사는 형이요? 그럼 아들? 허군? 과연 이게 다 양군이 악랄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아니면 뭐 참혹한 진실이 있을지 양군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이 그 우유팩 안에 열쇠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자기가 맨날 새벽 4시쯤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 시간에 들어가라고까지 했어요. 그 휘발유 뿌리기 전에 화장실 문도 한번 열었다가 닫으라고 했어요. 휘발유를 콸콸 부어도 다들 샤워 소리라고 생각하고 의심도 못할 거라고요. 전 형이 다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희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형이. 와, 이거 근데 되게 구체적인데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양군은 허군이 시킨 그대로 우유 주머니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했고요. 휘발유를 담았던 통은 커피 노점에서
휘발유는 길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서 기름 호스로 빼내 훔쳤다고 했습니다. 라이터를 켠 순간 온몸에 불이 붙어서 나오는 길에 옷을 버리고 도주했다고도 했고요. 모든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양군이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쵸. 사람이 죽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허군이 동네에서 만만치 않은 애였더라고요. 양군뿐만 아니라 동네 애들도 허군 얘기만 하면 몸을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또 일진 있었구나. 같은 거 그런 거였네. 아휴. 동네에선 아무도 못 건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허군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할머니 얘기까지 하니까 양군이 겁을 먹었던 거죠. 양군이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허군이 평소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정말 할머니한테 해코지 할까 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했으면 더더욱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아들 허군의 청부는요, 뭐 하는 X냐 이거. 양군한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후배들에게도 범행을 꾸준히 강요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죽이라고? 구해달라고? 정말 미치겠다. 왜?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허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던 애들이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양군에게 한 것처럼 자기 집에 불을 질러달라는 얘기를 동네 몇몇 후배들한테도 했더라고요. 다른 후배들은 모두 못하겠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 야, 그날 아빠까지 있었으면은 온 가족이 다 못살당할 뻔했던 일이잖아요.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무리 미워도. 바로 검거하신 거예요? 범행 사실이 들켰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친구 집에서 멀쩡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허군에게 전화해서 엄마랑 누나에 관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만나자고 한 뒤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연하게 친구 집에 있어. 아이고. 이 무슨 진짜 자기가 시킨 게 다 맞다고 해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양군이 다 자백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5분 시간 벌면 뭐 바뀌니? 늦게 얘기한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참. 그럼 5분 뒤에는 다 자백을 했나요? 허군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죠. 야, 안 보고 싶어. 처음엔 장난을 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냥 평상시에도 보험금 얘기를 많이 했고 그 후배한테도 그냥 보험금은 장난으로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험? 이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모험금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참, 할 말이 없네. 설마 돈 때문에 보험금 노리고 이 짓을 했다는 거라는 거야? 아 진짜 설마. 동네 후배들한테 엄마가 모은 보험금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 돈만 있으면 강남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범행 동기는 아버지가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가 싫다고 불을 질러 왜? 아니, 아버지랑 무슨 일이 계속 있었나? 허군이 원래 유망한 육상 선수였는데 중3 때 부상으로 운동을 접게 되면서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주 혼났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불만인데다 늘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가 싫었는데 그렇게 늦게 다닐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하고 강원도 여행 계획도 세우고 범행 계획까지 짜서 양군에게 알려줬는데 그날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건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참. 아휴, 야, 잔소리 좀 한다고 아버지를 죽여? 말이 되지. 야, 다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늦게 오고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당연히 잔소리를 했겠죠.
거기다 또 뭐 일탈행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네, 아마 동네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을 거예요. 문제아로 이제 자기 낙인이 찍히니까 예. 그러니까 아빠는 계속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다고 아빠를 죽여요? 어머니하고 누나는 진짜 무슨 죄냐 그게.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지 지가. 엄마 아빠 누나를. 허구는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죄의식 하나 없이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고프다면서요. 치킨 한 마리를 그냥 다 먹었대요. 앉은 자리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치킨이 입에 태연하게 들어가니. 치킨을 먹는 정도의 친구라면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그냥 뭐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쳐도 나이가 가면 갈수록 계획 때문에 부모하고 누나가 죽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계속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말도 안 돼. 이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구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 허구는요. 역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을 넘어선 이런 범죄든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끔찍해요, 진짜. 즐겨봐 이 채널.